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파트 3의 네 번째 챕터인 컴플레인의 개념과 이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는요, 컴플레인의 개념 이해에서 서비스의 실패와 컴플레인의 개념, 서비스 실패의 원인에 대한 문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서비스 실패로 인해서 컴플레인이 유발되잖아요. 그 개념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의의를 학습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실패의 원인을 기업 측과 고객 측으로 구분해서 학습할 예정이고요. 서비스 실패를 경험한 고객의 행동 유형을 학습하고 그 사례와 연결해서 우리 실전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플레인과 클레임의 개념 차이를 비교해서 학습해 볼 예정입니다. 자, 서비스가 매번 성공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죠. 서비스 실패란 뭐냐면 고객에게 서비스 과정이나 결과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 문제입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인지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객은 모든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 알고 했을 수도 있고 모르고 했을 수도 있는데 고객이 느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거, 이걸 서비스 실패라고 하는데요. 자, 클리머와 슈나이더라고 하는 학자가 그래서 서비스 접점에 대한 공정성과 정의를 판단했어요. 어떻게? 세 가지 차원에서 판단했어요. 고객이 서비스 접점에서 내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거, 뭐 이런 걸 판단했는데, 자, 분배적 차원과 절차적 차원, 상호자격적 차원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클리머와 슈나이더라는 학자가 이야기했는데요. 분배적 차원은 서비스 결과물이 제대로 고객에게 제공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차적인 건 기업의 서비스 절차를 올바르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묻는 차원이고요. 상호작용 차원은 기업의 서비스 접점에서 고객과 올바르게 의사소통하고 있는가를 판단해서 이 기업의 서비스 접점에 대한 공정성을 평가하는 어떤 연구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리머와 슈나이더 기억해 주시고요. 분배적 차원, 절차적 차원, 상호자격적 차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서비스 실패의 발생과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비스 실패는 서비스 전달에 의해서 서비스 품질이 고객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발생한다. 2번, 고객의 부정적인 경험은 긍정적인 경험보다 더 오래 기억되고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된다. 3번, 서비스 실패로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한 고객은 본인뿐 아니라 잠재 고객을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4번, 불만족한 고객의 불만족 해결 실패는 다음 구매 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기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5번째, 서비스 실패의 원인은 크게 제품 자체 혹은 서비스의 문제, 고객 자신의 문제가 있는데 그중 고객 자신의 문제가 가장 해결하기 쉬운 부분이다. 자, 어떤 게 적절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5번입니다. 그죠? 고객 자신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워요. 제품과 서비스에 관련된 문제는 상대적으로 개선하기가 쉽겠죠. 자, 그러면요, 서비스 실패 원인을 우리 학습 정의에서 얘기했듯이 기업 측면과 고객 측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측면에서 서비스가 실패할 때 첫 번째, 품질이 불량하겠죠? 접점 직원이 불친절합니다. 정보 제공이 미흡했어요. 상품 관리가 소홀했어요. 강제로 권한을 이행하거나 강매를 시켰어요. 교환, 환불이 지행돼요. 약속했는데 이행되지 않습니다. 수리, 수선, 무상으로 1년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되지 않았어요. 거래 조건이 거짓말이었어요. 표시, 광고, 이런 것들이 허위였어요. 일 처리가 미숙하고 오류했어요. 주차가 되지 않았어요. 주차 문제로 고생을 좀 했어요. 여러 기타의 원인들이 있겠죠. 그럼 고객 측의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고객도 너무 지나치게 기대한 거예요. 그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제품, 브랜드, 매장, 회사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인식 같은 걸 갖고 있었고요. 고객의 기억이 착오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고객의 고압적 태도, 감정적 반발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고객의 성급한 결론, 독단적인 해석,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할인, 거래 중단, 교환 등의 이유로 고의 악의에서 제기되는 불만 같은 것들이 또 고객 측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서비스 실패가 불만족 경험을 한 고객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잠재 고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고객을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기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자, 볼까요? 고객이 만족했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고객 애호도 유지를 강조하고 연속적인 관계를 맺겠죠. 그 다음에 나는 이 제품에 대해서 애호도가 높아요. 그리고 다른 데로 잘 넘어가지 않겠죠. 이런 좋은 사이클, 우수한 서비스 사이클을 갖게 돼요. 그런데 불만족합니다. 그러면요, 고객과의 비연속적 관계가 생겨요. 애호도 구축에 실패합니다. 바로 다른 데로 넘어가 버려요. 고객 전환을 가져오고요. 신규 고객은 더더욱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요새는 뭐 고객을 속인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래도 안 되고요. 또 하나는 내부 고객도 잘 만족시켜야 돼요. 이 고객이 외부 고객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부 고객도 해야 되는데 막 뒤에서 음식물 남은 거에 처리라든지 뭐 뒤에서 고객들한테 대하는 응대 태도 같은 것들이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서 근무를 하다가 직원들이 가서 보다가 이런 경영 최악이나 기업을 하는 것은 못 다니겠어요. 결국에 이게 바깥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사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죠. 열악한 서비스 사이클은 사실 기업을 존폐 위기에 놓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실패는 굉장히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 실패에 대한 고객 반응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고객들은 불평불만이 생겼어요. 그러면 직접 반응한다, 사적 반응한다, 제3자 반응한다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반응 뭐예요? 자신이 느낀 불만족을 기업에 직접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해요. 직접적으로 그래도 행동하는 고객이죠. 사적 반응은 얘기 안 해요, 기업에. 주변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구전을 전달합니다. 야, 거기 가지 마. 새로 생겼는데 거기 진짜 맛없어. 거기 새로 생겼는데 뭐 미장원이 굉장히 불친절해.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구전하죠. 제3자 반응이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반응인데요. 소비자 보호단체, 언론, 사법기관 등의 해당 기업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불평 행동의 유형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직접 반응, 사적 반응, 제3자 반응으로 분류된다.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중 서비스 실패 시 고객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객은 서비스 실패로 불만족을 경험하면 컴플레인을 한다. 2번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구전을 하는 유형은 사적 반응이라고 한다. 3번 겉으로 불만을 드러내지 않는 무불평은 직접 불만을 제기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적다. 4번 자신이 느낀 불만족에 대해 기업이 직접 해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 유형은 직접 반응이라고 한다. 5번 보다 적극적인 반응으로 소비자 보호단체, 언론 등 해당 기업을 고발하는 유형은 제3자 반응이라고 한다. 자, 찾으셨습니까? 네,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 안 한다고 안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구전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서비스 실패에 대한 고객의 반응, 내가 서비스를 실패했어. 그럼 고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보상을 획득하려고 하고요. 분노를 표출하고요.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를 하기도 합니다. 딴 사람이 또 같은 문제를 겪을까 봐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자, 보상 획득. 내가 이걸 해서 뭐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어요. 그럼 그걸 회복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다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상을 얻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분노를 표출하죠. 자존심의 회복 또는 자신의 분노와 좌절을 표출하기 위해서 불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비스 개선, 전반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피드백 해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를 좀 바꿔주세요 하는 것들 필요하고요. 다른 고객을 위한 배려, 같은 문제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내가 이런 걸 알립니다 하는 유형들이 있죠. 그래서 점점 더 뭐 그냥 무반응으로 나가는 고객들도 많으시지만 요새는 나의 의견을 내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피력할 수 있는 공간이 많죠. 그래서 뭐 대면으로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대신에 다시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는, 내가 대면으로 하고 있진 않지만 비대면의 어떤 것을 통해서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무불평 볼까요? 정말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어요. 서비스도 너무 불편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에게 나올 때는 아, 네, 잘 먹었어요. 이렇게 하고 나와요. 근데 직접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보다 표출하지 않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고객이 가장
부정적인 고객. 왜? 이분은 우리와 회복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웃고 나간다고 그게 다 웃고 나가는 고객이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서비스 실패에 따른 고객 불평 행동, 소비자가 서비스 실패했어요. 불만족합니다. 불평 행동하는 사람은 직접 사적 제3자 반응하죠. 이탈을 할 거냐,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해결해주면 유지할 거냐, 이게 생겨요. 그리고 무불평도요, 뭐 내가 다시는 여기 안 온다, 이탈하겠고요. 여기는 유지하겠죠. 그런데 이 사이에 반응이 없죠. 그래서 사실 뭐 이탈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유지를 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서비스 실패 중에서 고객에 대한 반응 중에 무불평도, 아무 말도 하고 나가시지 않는 고객도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서비스 실패에 따른 고객 반응 중에서 우리 책에 굉장히 다양한 이론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귀인 이론은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예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행하거나 말하게 된 이유, 우리 자신이 어떠한 방식으로 행하거나 말하게 된 이유를 심리적으로 추론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서비스 만족할 때는요, 고객들은 그 원인을 자신에게 귀의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 골랐어. 불만족할 때는요, 그걸 외부적인 사항으로 요인을 돌려요. 귀인 요인을. 그래서 서비스 실패의 원인을 외적 귀인으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 서비스 만족도는 내적 귀인으로 지각할 때보다 더 낮아지게 돼요. 실패 강도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자, 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이 있는데요. 내적 귀인은 뭐 행동의 원인이 나한테 있어요. 기질, 성격, 태도 이런 거에 있는데, 이거 불만족 발생했을 때 자신의 결정, 취향 실수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여기다가 더 많은 힘을 실어주죠. 행동의 원인이 그 사람의 상황적 요소, 외부 압력, 사회적인 규범, 유연한 기회를 해요. 그래서 원인을 서비스 기업이나 직원에게 돌려요. 자기보호적인 인식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서비스 실패하면 당연히 뭐로 넘어가요? 컴플레인으로 넘어갑니다. 그 컴플레인의 정의 한번 살펴볼까요? 사전적으로는 이 정의도 기억해 주세요. 다음 중 정의로 바르지 않은 것은, 의의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문제가 다빈도로 출제됩니다.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로 불평하다, 투덜거리다는 뜻이고요. 서비스 마케팅 차원에서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이나 구매한 상품에 관여하는 품질, 서비스, 불량 등을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라 합니다. 컴플레인의 의의를 살펴보면 고객은 컴플레인이 상품의 결함이나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해서 그 문제가 확산되기 전에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고객의 컴플레인은 부정적인 구전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먼저 고객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뭐 그냥 하는 얘기겠지만 사실 초기에 컴플레인을 잘 관리하면 추후에 더 잃어버릴 수 있는 고객의 서비스 이탈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침묵하는 고객은 그대로 기업을 떠나지만, 그래도 컴플레인하는 고객은 회복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고 계신 거잖아요. 컴플레인을 제기한 고객은 기업이나 판매자 측에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컴플레인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실전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플레인은 불평하다라는 뜻으로 고객의 주관적 기준에서 불만을 제시하는 걸 말합니다. 클레임과 같은 뜻으로 고객의 불편을 해결한다는 의미입니다. 3번, 컴플레인은 고객의 감정적 불만이므로 감정이 풀릴 때까지 잘 경청하면 문제가 대부분 해결됩니다. 4번, 컴플레인이 발생했을 경우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꼭 고객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4번, 컴플레인 마케팅을 활용하기 위하여 불편사항을 그대로 두는 것은 마케팅 효과에 좋은 방법이다. 자, 고르셨습니까? 자, 1번이죠. 불평하다라는 뜻으로 고객의 주관적 기준에서 불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컴플레인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클레임이라고 있습니다. 클레임은 사전적 의미로 주장하다, 요구하다, 제기하다입니다. 컴플레인과 클레임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출제되므로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컴플레인은요, 객관적이고 주관적입니다. 불평, 불만에 대한 항의입니다. 보다 감정적입니다. 감정 속에 사실적인 요구가 그래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클레임은요,
객관적입니다. 단어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주장하다, 요구하다, 청구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사실적이고요. 클레임은 법적 근거, 규정 등에 의거합니다. 어디가 조금 더 센 개념일까요? 이 클레임 쪽이 훨씬 더 조금 더 기업적인 측면으로 가면 그렇겠죠. 컴플레인의 처리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빈도로 출제됩니다, 여러분. 우선 사과의 원칙, 우선 파악의 원칙, 신속 해결의 원칙, 비논쟁의 원칙. 자, 우선 사과는요. 화가 났어. 근데 생각보다 고객들이 원하는 대답이 심플할 때가 많아요. 죄송합니다. 늦게 발견해서 죄송합니다. 이걸 지금 늦게 처리해드려서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먼저 시행하고 다음에 우선순위의 파악 같은 것들이 해야 됩니다. 그냥 일단 확인해보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우선 사과를 먼저 해주셔야죠. 어쨌든 기분이 나빠서 온 고객이잖아요. 우선 파악의 원칙, 고객이 컴플레인과 클레임을 건 원인을 파악해 봅니다.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신속 해결의 원칙은 고객이 인지하기에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위해서 정말 신속하게 처리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이것을 좀 느낄 수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비논쟁의 원칙. 고객과 논쟁을 좀 자제합니다. 이것도 사실 조금 경력이 좀 쌓여야 하는데요. 처음에는 누가 나에게 컴플레인을 제기하고 화를 내면 손이 벌벌벌 떨리고 무섭겠죠. 근데 이제 그것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내가 처리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상사와의 협의를 하고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숙달하고 이행하다 보면 우리도 조금 의연하게 잘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맨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컴플레인과 클레임의 차이, 그 다음에 컴플레인의 처리 원칙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중 컴플레인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은 성의가 없는 적객 서비스, 해피콜 예약 확인 서비스, 약속에 따른 불이행, 상품 관리의 부주의, 전문가 해설 판매. 찾으셨습니까? 해피콜 예약 확인 서비스는 클레임을 발생할 이유가 없겠죠. 컴플레인을 발생시킬 이유가 없겠죠. 자, 컴플레인을 이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보증의 기능인데요. 서비스 보증은 서비스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고객의 기대와 욕구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 컴플레인을 이해할 때 뭐냐면 서비스 보증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잘 세팅하시는 것도 컴플레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준이 모호하면 안 됩니다. A부터 D까지입니다. 1부터 7까지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컴플레인을 좀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봐서 그걸로 또 보증에 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걸 가져주시면 좋고요. 실패의 원인을 파악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걸 보시고요. 설계를 할 때도요. 내가 약속한 기간까지는 무조건적인 보증을 해주고요. 고객이 볼 때 잘 이해가 안 되거나 헷갈릴 수 있는 용어의 사용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이해와 소통이 좀 쉬운 보증, 고객에게 중요한 보증, 기업이 아니라 고객에게 요청하기 쉬운 보증, 받기 쉽고 확실한 보증을 가는 것이 서비스 보증의 설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비스 보증의 종류에는 단일 속성 수준의 구체적 보증, 다속성 기준의 구체적 보증, 완전 보장 보증, 결합된 보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보증의 분류도 여러분 책으로 학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파트 3의 4챕터 컴플레인의 개념과 이해 살펴보았습니다. 5챕터에서는요, 컴플레인의 처리 원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